꽃보다 닭입니다. 오늘은 비 맞고 통통한 애들 거리대 교체해주면서 한번 데리고 나와봤어요. 화분을 꺼내와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글로리아란 아이예요. 한엽 글로리아. 입장이 짧고 동글동글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로 제가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이꼬지도 상당히 잘 되는 환엽 글로리아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키우기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영은 우리나라 그냥 사계절 내내 그 베란다 안에서 키우면 뭐 사계절 내내 키울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휴면하는 애들은 그렇게 까탈스럽지가 않은 애들이 거진 90%인 것 같아요. 개 중에 뭐 정야 이렇게 그런 애들, 좀 물 싫어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 관리를, 물을 안 준다 그래도 습이 많으면, 정야 같은 경우에 저는 많이 실패를 봐서 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은 진짜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환엽 글로리아. 동그랗게 생겼죠, 완전. 화분도 요런 화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에서 얼굴만 이렇게만 보여줘, 제대로 못 보여줘 갖고, 오늘 거리대 교체를 해주면서 들어왔던 애들. 요 아이는 요즘에 거리대 많이 안 나갔어요. 거진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물이 잘 들어요. 블랙킹이에요. 거리대 많이 나가지 않고 베란다 안에서도 예쁘게 잘 크는 블랙킹. 새 아이가 똑같은 아이인데 모양이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저희 집의 스포클론. 이렇게 쓰면 뭐 한가족 같이 보이죠. 한가족. 얘는 블랙 맘바. 이렇게 쓰면 그냥 다 똑같은 애라고 이름을 말해도 믿을 그 전문가들도 속을 거야 아마. 근데 얘는 스포클론. 저희 집 아기 스포클론이죠. 얘가 어둡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스포클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화분에 키우니까 큰 화분에 키우는 재미도 있지만, 제가 이제 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작은 애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애들 요즘에 많이 또 해갖고 키우고 있는데, 얘는 블랙 맘바입니다. 블랙 맘바. 요즘에 작은 애들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렇게 얘는 너무 까매서 아주 까맣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요런 화분에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 얘는 요런 화분에서 루비앤 necklace가 제가 많이 이렇게 합식을 해주죠. 얘네들을 꽂아서 물 관리를 얘네들이 해줘야 그래갖고, 물 관리가 좀 어렵고 내가 다육이 키우는 게 좀 어렵다. 다육이는 되게 좋아하는데 데리고 오기만 하면 죽이는 이유 한 가지. 다육이는 햇볕을 매우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이게 뭐 하월시아 그런 애들 빼고는. 그래서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서 햇볕이 아주 잘 비치는, 만약에 거리대가 없다면 창가, 그리고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창문을 좀 열어놔 주셔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키우시고요. 초보자님들은 화분을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름이 8cm에서 9cm가 딱 적당해요. 초보자님들 10cm가 넘어가면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8cm는 좀 키우기 쉽고, 그리고 흙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흙에 마사를 한 80% 하시고 배양토를 20% 해 주시고, 이렇게 배수층을 한 30% 정도, 이렇게 30%라는 게 이게 우리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있죠. 요 정도, 한 마디 정도를 마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배수가 너무 잘 돼갖고, 물을, 초보자님들 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서 대부분 빠이를 해서 이제 하늘로 보내는데,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해줄 수 있어요. 물을 많이 줘도 물마름이 좋고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키우신다면 쉽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클론 블랙킹
뭐 슈퍼클론이나 블랙킹이나 블랙 맘바나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거기에요. 얘네들이 뭔가 제가 초보 때는 립스틱을 데리고 왔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립스틱이 그때 유행이라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뭔가 좀 이렇게 키우다 보면 다른 점이 보일 거야 했는데 한 뭐 이렇게 5, 6년, 7년 뭐 이렇게 훅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름표가 섞이면 거기서 다른 모습을 찾기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은 애들 뭐 좀 다른 물 다른 뭐 그런 정도 차이고 그런 것 같아요. 얘는 흑장미입니다. 이런 그냥 초보자님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화분도 저렴하고 뭐 이렇게 흑장미입니다. 화면이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 안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제가 흑장미를 처음에 데려왔을 때 너무 반했었거든요. 이 아이를. 그래서 흑장미를 삼두를 데리고 왔었어요. 이 아이를 삼두. 그러니까 한 요 정도 크기만한 애들 삼두가 아니라 요 정도 크기의 세 개 얼굴이 나눠져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갖고 다 분리를 해서 각자 키우다가 이꼬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꼬지도 상당히 잘 돼요. 흑장미가 이꼬지도 잘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흑장미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얘도 블론드 마리아. 그때 제가 흑장미 살 때 블론드 마리아랑 흑장미랑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름이 그래도 흑장미가 예쁘잖아요. 블론드 마리아랑 흑장미랑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흑장미를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됐는데 이 아이도 색감이 제가 이제 초보 때는 그냥 이렇게 모양이 예쁜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키우다 보니까 색깔이 좀 예쁜 애들 같은 그 거리대에서도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 아무래도 그런 애들이 예쁘게 물들면 시선이 꽂히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왔던 게 흑장미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에오니움 속 애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오니움 속 여기 할로윈이에요. 할로윈이 얼굴 보세요. 가까이 들이대면 엄청 검게 나와갖고 이렇게 이런 모형이죠. 따글따글 얼굴이 좀 오므려져 있죠. 이렇게 햇빛을 잘 보면 이렇게 오므려지게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이게 초록초록 했었을 때 제가 이벤트를 요 아이가 똑같은 게 3개가 있어갖고 요거보다 큰 애를 이벤트에 제가 내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걔도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쁘게 잘 크고 있을 것 같아요. 할로윈입니다. 예쁘네. 제가 에오니움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어려워서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키웠을 때 이게 동형 다육이라 그래서 저희는 동향이 하형이 잘 되지 동형 다육이가 잘 안 돼요. 선입견이 있어갖고 별로 좀 그랬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키울 수 있는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예쁘죠? 이 아이가 샐러드 볼이에요. 이 아이가 샐러드 볼인데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농가에서 번식을 하려고 여름에 적심된 애를 제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그때는 얼굴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갖고 좀 허접하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뿌리 내리고 이게 계절에 이제 얘네들이 햇볕을 잘 보고 얼굴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이 햇볕이 잘 보는 쪽은 이렇게 얼굴을 많이 만들었죠. 햇볕을 등들고 있는 쪽은 요래요, 얼굴이. 햇볕을 등들고 있는 쪽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햇볕이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제가 봐줬을 때는 이렇게 얼굴이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햇볕을 잘 보는 쪽에 얼굴을 따글따글하게 많이 만들었죠. 애들이. 이렇게 얼굴도 예쁘게. 햇볕 잘 보는 쪽에 또 색깔도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니움 속도 이렇게 햇볕을 잘 보여주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샐러드 볼입니다. 제가 뿌리 없는 영상을, 뿌리 내리는 영상, 요렇게 이제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적심에 두면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뿌리가 슬슬슬슬 나와요. 보름에서 이제 빠르면 보름이고 늦으면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살짝 물에 그 컵에다가 한 1cm 정도 물을 좀 받아갖고 밑에다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뿌리가 나올 때 뿌리가 너무 눌리지 않을 정도로 뭐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아니면 뭐 플라스틱을 이렇게 받쳐놓고 물꽂이를 살짝 일주일 동안 아니면 2, 3일 하면 순식간에 뿌리가 쑥 길어져. 이거는 고급 정보인데 농가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고급 정도인데 이렇게 해갖고 뿌리를 좀만 이렇게 내려갖고 심어주시면요 금세 이렇게 쑥쑥 커요. 그렇게 키우네요. 그래서 이렇게 쑥 자랄 줄 몰랐는데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가 그렇게, 야, 그때는 잎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얘는 롤앤반스. 이 아이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화분이 무거워요. 애가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롤앤반스 철화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화분도 이렇게 생겼죠.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롤앤반스 철화. 이게 얼굴이 따글따글하게 지퍼 형태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된 애들을 철화라고 합니다. 생장점이 연결돼 있죠. 부채꼴로. 용이 투알이 이렇게 뜬 것처럼 뱀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요런 애들이 철화라고 합니다. 롤앤반스 철화입니다. 롤앤반스 잠깐만요. 얘가 롤앤반스 거야 아마. 요렇게 생긴 애인데 얘도 약간 좀 잎이 병형이 왔어요. 가운데 생장점에 손톱이 이렇게 안으로 독수리 발톱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죠. 햇볕에 많이 못 나가고 처음에 좀 나갔다가 타서 좀 이제 자리에 밀려갖고 한 몇 달을 2월달 나가고 3월 초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와 있었나? 밀려서 들어와 있었는데 물이 들면 아주 시뻘겋게 해도 예쁜 아이입니다. 롤앤반스. 이렇게 생긴 애들이죠. 이게 들면 그늘이 생겨갖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철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육이 유튜버다 보니까 이게 골고루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꽃같이 원래 하나 있는 애들이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막 잎사귀만 잔뜩 있는 애들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옥리원 요런 애들이 예쁘긴 한데 얘도 물에 그 햇빛에 달달 구우면 예쁜데 그늘에 요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파랑색. 파랑색입니다. 합식을 해준 건 원래 얘 둘은 쌍두고 여기 이렇게 각자 얼굴이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었는데 여긴 하나 잘렸어요. 뚜껑을 덮다가 하우스 뚜껑을 잘리고 얘는 이꼬지를 키운 파랑새예요. 이꼬지가 더 빨갛죠. 얘가 아주 묵은 이꼬지랍니다. 나이가 꽤 많은 이꼬지예요. 사연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꼬지를 2014년도 전에 이꼬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 이꼬지 파랑색 요 정도 되면요 적심을 해서 또 적심을 하게 되면 또 얼굴을 많이 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해서 했던 애예요. 그래서 이게 파랑새 이꼬지로 키운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도 나름 분갈이만 시기만 잘 되면 키우기 되게 무탈한데 얘네들이 좀 이제 장마철에 무름이 그러니까 분갈이를 이때 잘못하게 되면 무름이 올 수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 좀 추울 때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너무 추울 때 말고 2월 한 말 정도 분갈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초보자님들은 너무 또 11월 달 그때 분갈이를 잘못하게 되면 뿌리 안착이 안 되거든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봄이 돼야 또 뿌리 안착이 뒤늦게 돼서 또 그게 기다림이 또 잘못하게 되면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즘 호빗 땅에
저희 호빗땅이니 3개가 있어요. 얘보다 원래 얘는 좀 뒤늦게 들어와 갖고 좀 물듬이 약했었는데 두 아이가 올겨울에 좀 몸살을 앓아 갖고 한 애는 얼굴을 팍 줄이고 한 애는 분갈이를 해주고 좀 물을 싹 뺐어요. 그래갖고 오늘 비 오는 날 거리대에 제가 내놓고 비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갖고 얘가 들어오는 김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요즘에 또 물을 빼고 있어요. 이제 온도가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이제 온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물을 빼요. 이렇게 호빗 땅에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이 져서 얘가 매직 골드잼입니다. 매직 골드잼 요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원래 빨갛게 물이 들었었는데 물을 빼고 있어요. 얘도 지금 색깔을 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코앞이 이제 여름이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물을 슬슬 빼요. 얼굴은 좀 많이 저희가 한 7월 달까지는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매직 골드잼. 이 아이는 많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백봉. 얘가 진짜 많이 웃자라 갖고 햇볕에 요즘에 달달 좀 굽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입이 좀 많이 모아져 있는데 색깔은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 뭐라 그럴까 좀 많이 탔어요. 화상이 좀 많이 입었는데 얘네들이 초봄에 좀 많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양을 많이 다져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두가 심어져 있었어요. 사두. 지금 이렇게 3개만 남아있죠. 하나가 뽑혀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가 뽑혀 있어갖고 보니까 요즘에 물음이 많이 와요. 물음이 조심하셔야 돼갖고 우리 집에 좀 습이 많고 환기가 잘 안 되면 물음이 심하게 오거든요. 습도는 높고 환기는 안 되고 창문을 좀 닫아놓고 사시는 분들은 다육이 키우기 좀 이제 곤란한 시기가 여름 이제 되기 전 장마철 하고 여름에는 그렇게 좀 심하지 않은데 여름이 되기 전 이때 물음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 많이 오고 습하고 그럴 때 대기 중에 이제 또 이렇게 뭐랄까 그 곰팡이균이 많이 떠다니다가 애들이 이제 물음이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 같은 거, 뭐 서큘레이트 그런 거를 베란다에 좀 틀어주시면요 공기 순환이 돼요. 공기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란다 안이 좀 이렇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틀어주지는 않는데 우리 집에 좀 환기가 잘 안 되고 내가 창문을 잘 열어놓지 않고 좀 습이 많고 집에 곰팡이균이 좀 자체가 좀 있는 게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선풍기를 좀 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키우기가 여름에 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백봉입니다. 백봉. 저희 왕얼큰 백봉이 원래 큰 게 있어. 사람 얼굴 2개, 2개가 있는데 걔네도 요번에 화상을 많이 입고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갖고 그늘에 좀 뒀더니 그 사이 또 얼굴을 화상도 많이 좀 없어지고 좀 키웠어요. 그래갖고 오늘 또 비를 맞추고 있답니다. 얘네들 요즘에 많이 예뻐지고 있는 러블 로즈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얼굴을 좀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얼굴 보세요. 엄청 컸죠. 애기 데려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다져졌습니다. 그래갖고 이 다져진 모습이 이렇게 여름에 많이 좀 저희 집 러블로즈들이 얼굴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또 조그만 애들을 좀 시켰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키워볼까 해갖고 햇볕을 보는 쪽에 이쪽이 얼굴 좀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이쪽 이렇게 햇볕 있는 쪽이 햇볕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뒀더니 이쪽이 얼굴들이 많이 컸어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자그만한데 햇볕이 있는 이쪽에 있는 얼굴들이 엄청 컸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을까 봐요. 해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게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뻐지고 있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화분이 이쁘다고 이런 비주얼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롱다리죠.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 아이가 까라솔. 초록땡이었는데 너무 못생긴 까라솔이었어요. 얘가 사실. 그래갖고 겨울 동안 많이 웃자라고 못생겨져 있고 그래서 좀 햇볕에 내놨더니 확실히 햇볕이 애들을 성형을 시켜준다고 조금 많이 예뻐졌어요. 그래갖고 꽃도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꽃이 있으면 애들이 성장하는데 우리도 사람들이 임신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 임신부가 힘들죠. 그리고 애를 낳아서도 몸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다육이도 이렇게 꽃을 품게 되면요. 모든 에너지를 꽃에 그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서 꽃을 잘라주라 해갖고 꽃을 잘라줬더니 또 꽃대로 올려갖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근데 꽃이 너무 예뻐요. 베이지 톤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아름답습니다. 확대 은은한 그런 꽃이죠. 네, 미울 줄 알았거든요, 되게. 근데 예쁜 거야, 꽃이. 진딧물도 끼고 막 그 꽃대에 있으면 안 좋다 그러는데 벌레는 아직 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벌레 끼지는 않는데 그런 거 감수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입니다. 꽃이 뭐 이렇게 많이 피고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막 생기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꽃대가 이렇게 생기면 벌레가 많이 꼬인다 그러더라고요. 네, 꽃이 예뻐서 보고 있습니다. 까라솔, 에오니엄 속 까라솔입니다. 동형. 이렇게 요런 비주얼이죠. 요런 비주얼. 얘네들도 진짜 그 햇볕을 못 받으면요 되게 못나져요. 다육이들이. 그리고 예뻐지는 것 둘째치고 이게 조직이 많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입장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 건강하게 잘 크고 여름을 나기에는 좀 햇볕을 지금서부터 이제 내가 아무렇게 베란다에 던져놓고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기를 좀 빼주셔야 돼요. 장마가 이제 되기 전에 수분기라는 게 입속에 물기 그 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이게 좀 적어야 애들이 여름을 좀 잘 나거든요. 무름도 들어오고 햇볕을 잘 봐야 이게 햇볕에 달달 굽는다 그러죠. 이런 게 수분기를 많이 빼주고 입장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육이를 여름에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욕심에 다육이를 키운다고 물을 막 듬뿍듬뿍 한 번 그러니까 물을 굶기고 나중에 주실 때는 듬뿍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그 초보자님들은 욕심에 그 저 때는 그 동영상 유튜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정보도 많지 않아 갖고 그냥 애들이 그냥 예쁘게 키운다고 물을 그때는 잔뜩 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 물을 얘네들이 사막 그 반사다막지대에서 적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물 없이 살려고 이제 얘네들이 진화된 게 입장에 수분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그 수분으로 얘네들이 이제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거죠. 양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물을 듬뿍듬뿍 주는 것보다 차라리 오히려 굶기는 게 오래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물을 자주 주는 것보다는 입장이 쭈글쭈글 진짜 얘네들이 배고파서 나 물 주세요. 좀 이렇게 뭐랄까 햇쭈글이 좀 거짓골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탱탱하고 예뻤을 때는 물을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뻤을 때는 절대 주시면 안 되고 좀 입장에 그 주름이 보이거나 하엽이 좀 지고 못생겨졌을 때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육이를 한번 저희 집에 비 맞고 들어왔던 애들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 하루 되세요. 빠바이.